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.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은행과 증권사 상담 창구에는요, 자산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.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, 금리에 대한 고민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. 잠시 후에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 부센터장과 자산관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50대 한국인 교민이 괴한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죠. 우리 경찰은 최초로 수사팀을 필리핀 현지로 보내서 수사에 나섰는데요. 글로벌 정면 승부는 오늘 필리핀으로 가봅니다. 문자는요, 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.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. 정면 인터뷰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 부센터장과 함께합니다.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주된 관심이 아무래도 이 대출금리 움직임일 텐데요. 네. 이미 2%대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자취를 감췄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? 네, 금리 인상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빨리 인상이 되는데요. 네. 이런 여파 때문에 그 2% 후반의 금리가 자취를 감추고 금리가 이제 그 3%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요. 이 시중금리의 상승세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? 지금 그 가계대출이 이미 이제 1,000조 잔액이 넘었고 네. 또 그 내년에도 2016년에도 그 경기 회복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%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주택담보대출 보통 5년에서 20년까지 정도로 상환기간이 길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네, 사실 그 대출 한번 받아놓으면 갚기가 매우 어려운데요. 네.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필요한 대출금의 한 80%만 좀 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20% 정도 자금은 종잣돈 내지는 어떤 그 가처분 소득으로 네. 좀 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장기 상환 고객 같은 경우에 좀 대출금을 장기에 좀 나눠서 갚아야 되는 고객은 현재는 이제 고정금리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보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네. 5년 이하의 이제 좀 대출금을 단기에 상환이 가능한 대출자께서는 현재는 변동금리가 좀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. 그럼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요, 이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 무조건 전환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대출금리 인상 여부하고 또 개별 대출자의 상황은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그 대출금을 좀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이트를 좀 적극 활용해서 한 두세 군데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 대출의 경우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. 네, 그렇지만 이제 그 변동금리가 또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이트에서 자기의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겠군요. 네,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시중은행 중에서는요, 광주은행이 처음으로 연 2%짜리 1년 정기예금을 내놨네요. 자, 그렇다면 대출 말씀은 해주셨고 예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2015년에 투자 성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2016년 투자 전략은 좀 원금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면 이제 자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80%대 그 자산은 좀 정기예금 등 안전 자산에 두시고 나머지 20% 정도는 지금 2.5%대에서 한 3.5%대의 ABCP 등 이제 그 채권형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정기예금 등 상품을 가입할 때 유의하실 점은 향후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좀 3개월, 6개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내년부터요.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? 내년부터는 이제 그 종전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했을 때
이자 소득세를 띄웠습니다. 네.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인당 3천만 원까지는 별도로 그 의무 가입 기간 없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이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? 네, 그러니까 그 내년 상반기도 이제 그 시장의 변동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분명한 거는 이제 중국 등 이머징 시장의 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. 좀 분할 매수 전략은 유리할 것 같고 이때 이제 그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제도 3천만 원까지를 활용을 해서 네.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투자 지역 쪽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이 좀 다소 유망해 보이는데 네. 일단은 이 지역은 이제 미국 대비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사이클, 기업 이익 전망이 좀 다소 유망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어쨌든 분할 투자를 해야 한다. 이런 이제 조언 주셨는데, 자, 많은 PB들이요, 이 내년에 유망 펀드 가운데 하나로 채권 혼합형 펀드 이것을 꼽았는데 내년에도 이 인기는 지속될까요?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2015년의 평균 채권 혼합형 펀드 수익률이 2%대 이하였습니다. 네. 그렇게 따진다면은 자산을 지키는 전략 쪽에서는 채권 혼합형 펀드가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네. 상대적으로 이제 그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든지 네. 지금 한 목표 수익률이 5%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과 ABCP 채권형 상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런 상품을 조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네. 성장형 펀드는 이제 가치주 대비해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에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가 도입되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ISA 계좌는 그 통산해서 운영 소득에 이제 200만 원까지를 비과세를 해주고 그거 200만 원 초과하는 분은 이제 9.9%까지 분리과세 되는 제도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담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. 이제 ELS 주가 연계 상품이라든지 요런 정기예금이라든지 요런 상품을 이제 ISA 계좌에 담는다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요게 이제 유의하실 게 의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. 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한번 가입하면 5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. 네. 이것을 이제 잘 확인하시고 네. 충분히 꼼꼼히 검토해서 결심하고 가입을 해야 되겠군요. 네. 자, 이 내년 자산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흔히 절세라고 많이 꼽는 걸 들었는데요. 네. 이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2016년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에 조금 재무적인 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절세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그 생계형 저축은 이제 5천만 원까지 62세부터 네.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생계형 저축을 적극 활용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연금 저축 이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시고 네. 지금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13.2%로 계산을 하면 한 92만 원 정도가 절세가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3천만 원, 그리고 ISA 계좌 그 이익 통산해서 200만 원까지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중요할 때 이제 그 종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중요재산 공제 한도가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절세가 중요하고 원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 부센터장이었습니다.